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멕시코의 마지막 밤, 왜 13만 명은 봄날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무너졌을까요? 이 장면을 그냥 팬들이 감동해서 울었다 정도로 보면 절반도 못 본 겁니다. 물론 울 수 있죠. 기다렸던 가수를 드디어 만났고 사흘의 공연이 끝나는 밤이었고 무대 위에는 BTS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왜 가장 크게 뛰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을까요? 왜 폭죽보다 강한 장면이 눈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멕시코 대통령궁, 소칼로 광장, 도시경제, 한국노래 한 곡이 전부 같은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겹으로 봐야 합니다. 첫째, 그날 멕시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왜 하필 봄날 이 멕시코 아미들의 감정을 터뜨렸는지. 셋째, 이 장면이 왜 BTS라는 그룹을 넘어 한국 문화의 힘, 더 넓게는 한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보여주는지. 여기서 멈추면 그냥 감동 영상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이건 한 도시가 한국어 노래에 자기 감정으로 대답한 사건이 돼요. 현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마지막 공연은 이미 시작 전부터 공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경기장 안에는 수만 명이 들어갔고 밖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모였습니다. 팬덤 영상과 현지 반응을 따라가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보다 마지막 날의 바깥 인파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밤에는 경기장 안팎을 합쳐 13만 명이 움직였다는 말까지 나왔죠. 숫자만 보면 거대한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공연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화면이 없어도, 좌석이 없어도, 무대와 거리가 있어도 그들은 같은 밤 안에 있고 싶었던 겁니다. 팬덤이라는 건 보통 소비자 집단처럼 설명하잖아요. 표를 사고 앨범을 사고 굿즈를 사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그 설명이 너무 얕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품을 사려고 온 게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온 겁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은 공연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미 소칼로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BTS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함께 섰고 아래 광장에는 약 5만 명의 팬들이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환영 행사가 아닙니다. 한 외국 그룹이 도시에 도착했는데 대통령궁이 열리고 광장이 열리고 국가적 장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표 한 장 구하는 문제로 도시가 움직이고 정부가 말하고 언론이 따라붙었습니다. 티켓팅이 아니라 거의 국가 프로젝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멕시코 정부가 BTS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세 차례 공연은 15만 장 안팎의 티켓이 순식간에 팔렸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2027년 재방문을 언급했고 추가 공연을 바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가수가 인기가 많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기가 제도와 행정과 도시 경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팬덤이 표를 산 게 아니라 도시가 팬덤을 받아낸 거예요. 공연은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BTS의 무대는 늘 그렇듯 에너지가 먼저 터졌습니다. 팬들은 뛰고 외치고 응원봉은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특히 멕시코 팬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은 상징성이 컸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자기 나라의 오래된 노래를 듣는다는 것도 묘한 일인데 그걸 멕시코 팬들이 BTS의 언어로 받아들여 함께 부른 겁니다. 이건 번역된 문화가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다시 소화된 문화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연의 진짜 전환점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폭발음이 커지고 조명이 세지고 무대 장치가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위기가 갑자기 낮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날의 첫 소절이 나오자 공연장의 에너지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몇 분 전까지 뛰던 사람들이 멈추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묘한 장면이에요.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마지막 밤에 BTS는 사람들을 뛰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답은 쉽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니까 운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고 이제 헤어져야 하니까 눈물이 난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마지막 밤이라서 울었다면 어떤 노래가 나와도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무너진 건 봄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팬들이 들은 건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오래된 약속이었거든요. 봄날은 BTS의 노래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 노래처럼 들리지만 단순한 사랑 노래로만 묶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긴 겨울을 지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상하게 개인적인데 동시에 집단적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를 넣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 떠나보낸 시간,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버텨온 계절. 멜로디는 부드럽지만 안쪽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런 노래는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거든요. 멕시코의 마지막 밤에 이 노래가 나온다는 건 팬들에게 단순한 세트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BTS가 멕시코에 왔고 사흘 동안 도시를 뒤흔들었고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보고 싶다는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이제 끝났다는 감정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감정이 동시에 들어오는데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기쁜데 슬프고 슬픈데 고맙고 헤어지는데 이미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에 2027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현지 보도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BTS의 2027년 멕시코 재방문을 언급했고 팬들은 그 말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봄날이 갑자기 미래형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라 다음 봄날에 다시 보자가 되는 거예요. 노래 하나가 스케줄과 만나고 스케줄이 약속처럼 들리고 약속이 팬들의 눈물을 정당화합니다. 이게 BTS 팬덤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감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늘 어떤 날짜, 어떤 말, 어떤 장면에 붙어 있어요. BTS와 아미의 관계를 단순히 스타와 팬으로 보면 이 장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팬은 무대를 보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미는 무대 이전의 시간까지 같이 기억합니다. 군백기, 솔로 활동, 완전체를 기다린 시간, 멤버들이 남긴 말, 라이브 방송에서의 작은 표정, 위버스에 올라온 짧은 문장까지 전부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장에서 노래 한 곡이 나올 때 그건 3분짜리 음악이 아니라 몇 년짜리 기억의 압축 파일처럼 열리는 겁니다. 딱 열리면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이게 왜 멕시코에서 강하게 터졌느냐? 멕시코 팬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사람들은 작은 신호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한국어 발음 하나, 스페인어 인사 한마디, 멤버가 객석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가 전부 의미를 갖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보라색이 그냥 색깔이 아니고 오래 믿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도시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건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팬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도시 위에 문장을 쓰는 행위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더 이상 K-팝 그룹이 해외에서 인기 많다는 기사 제목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인기가 있다, 팬이 많다, 티켓이 빨리 팔렸다. 맞는 말인데 너무 작아요. 진짜 그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외국 그룹을 보기 위해 대통령궁 앞에 수만 명이 모이고 정부가 재방문을 언급하고 도시 상권이 움직이고 호텔과 교통과 식당과 굿즈 시장이 같이 흔들립니다. 이건 문화가 경제를 움직이는 장면이고 경제가 다시 외교적 상징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현지 상공회의소 쪽 추정으로는 이번 공연들이 멕시코시티에 1억 달러가 넘는 경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BTS가 오면 공연장만 차는 게 아닙니다. 숙박이 차고 식당이 차고 교통이 움직이고 도시가 하나의 이벤트 산업으로 돌아갑니다. 전쟁도 가성비 시대라더니 문화도 이제 도시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된 겁니다.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계산서는 관광과 상권과 국제 이미지 쪽으로 날아갑니다. 이 지점이 한국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 국가로 기억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전부 중요하죠.
그런데 2020년대 이후 한국이 가진 또 하나의 힘은 감정의 수출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음악을 듣다가 한국 역사와 문화까지 따라 들어오고 콘서트 때문에 도시가 움직입니다. 이건 공장 라인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더 다루기 어렵지만 한번 연결되면 훨씬 오래 갑니다. 사람은 제품보다 기억에 더 오래 붙잡히거든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BTS가 한국을 홍보했다 정도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보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국가가 메시지를 만들고 예산을 쓰고 캠페인을 돌립니다. 그런데 BTS식 소프트 파워는 방향이 다릅니다. 팬들이 먼저 움직이고 도시가 반응하고 언론이 따라오고 정부가 그 흐름 위에 올라탑니다. 순서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강합니다.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자기 감정 때문에 모였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소칼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초청장을 받고 나온 게 아닙니다. 경기장 밖에 있던 팬들도 누가 출석 체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 있고 싶어서 있었습니다. 이 자발성이 핵심입니다. 문화 권력은 결국 자발성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보게 하는 콘텐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밤새 기다리고 노래를 외우고 언어를 배우고 자기 도시를 보라색으로 칠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문화는 홍보물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불편한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티켓은 늘 부족하고 가격은 흔들리고 플랫폼과 판매 시스템 문제는 팬들의 분노를 부릅니다. 멕시코에서도 티켓 문제와 소비자 불만이 보도됐고 판매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100만 명 단위로 보고 싶어 하는데 좌석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결국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팬의 마음이 아니라 지갑입니다. 감동은 보라색인데 결제창은 아주 차갑죠. 그래도 팬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려는 건 단순한 좌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BTS 공연의 좌석은 이상하게 시간의 입장권처럼 작동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같은 노래를 같은 순간에 들었다는 사실, 멤버가 손을 흔들 때 같은 방향을 봤다는 사실, 이런 건 나중에 돈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못 구한 사람도 공연장 밖으로 갑니다.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 밤에 가장자리에는 있고 싶은 겁니다. 이게 팬덤 경제의 핵심입니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시간 안에 있었다는 증명을 파는 구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보통 해외 공연이 성공했다는 말은 매진됐다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멕시코 사례는 매진 이후가 더 컸습니다. 표를 못 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광장과 경기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문화 현장에서는 다시 참여자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경제 논리로는 좌석이 없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팬덤 논리에서는 좌석이 없어도 같은 공기, 같은 시간, 같은 도시가 남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밖에 7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겁니다. 그들은 관객 명단에는 없을지 몰라도 그 밤의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 클립으로만 복원되지 않습니다. 클립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날의 체온은 현장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또 다른 객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봄날에서 눈물이 터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팬들이 사흘 동안 모아온 감정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보고 싶다는 가사가 나오면 팬들은 BTS를 향해 듣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 한국어 노래에 이렇게 무너지는지, 주류 보도는 보통 여기서 열광적인 팬덤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열광은 순간이고 이건 축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지민의 장면이 들어옵니다. 봄날이 흐르는 중에 한 어린 팬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고 있었고 지민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모자를 건넸다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크게 번졌을까요? 그냥 친절한 팬 서비스라서? 아닙니다. 그 순간 13만 명이라는 너무 큰 숫자가 한 아이의 얼굴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크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울고 한 멤버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모자를 건네는 순간 거대한 공연은 갑자기
아주 작고 가까운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 장면은 BTS가 왜 오래 버티는지를 보여줍니다. 큰 무대에서 크게 보이는 건 누구나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 큰 무대 위에서 작은 사람 하나를 보는 겁니다. 경기장 전체가 함성으로 가득 찬 순간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본다는 것, 그걸 팬들은 압니다. 그래서 더 울어요. 나도 저 크라우드 안에 묻힌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감각이 팬덤을 오래 붙잡습니다. 무대는 멀지만 순간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노래가 끝난 게 아니라 한 도시가 대답한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 밤을 다시 보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봄날은 BTS가 부른 노래였지만 멕시코가 자기 눈물로 답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에 팬들은 우리도 기다렸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올까라는 감정에 도시 전체가 2027년에 다시 보자고 답했습니다. 아리랑을 따라 부른 건 한국의 노래를 빌린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소리로 다시 돌려준 겁니다. 잠깐 조용해졌죠. 그런데 그 조용함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함성이었어요.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멕시코의 마지막 밤, 봄날 첫 소절에 13만 명이 무너졌을까요? 이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온 게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BTS를 봐서 온 게 아닙니다. BTS와 함께 보낸 자기 시간을 본 겁니다.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이해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가사가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건 한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강한 문화는 번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멕시코 팬들은 봄날을 한국인의 방식으로만 들은 게 아닙니다. 멕시코의 기다림, 멕시코의 열기, 멕시코의 작별 방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진 겁니다. 문화가 진짜 살아 움직일 때는 원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의 감정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에게 이 장면이 주는 의미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어떤 나라는 돈을 써도 호감을 못 사고 어떤 나라는 힘을 보여줘도 신뢰를 못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노래는 국경을 넘어가서 사람의 기억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총보다 조용하지만 오래갑니다. BTS의 멕시코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팬덤 미담이 아닙니다. 한국 노래가 스페인어권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울리고 멕시코 대통령이 재방문을 말하고 수만 명이 광장에 모이고 공연장 안팎에서 13만 명의 감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외교의 문법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외교관이 만든 문장이 아니라 팬들이 만든 문장이 먼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정부와 시장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BTS가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문화의 힘을 지나치게 포장하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팬덤에는 피로도 있고 산업에는 불평등이 있고 플랫폼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실을 감안해도 멕시코의 이 밤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으로 만들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홍보 캠페인은 기획할 수 있어도 13만 명이 같은 노래 앞에서 동시에 무너지는 건 기획으로 안 됩니다. 그건 쌓인 시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BTS 대단하다에서 멈추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건 한국어가 어떻게 세계의 감정 언어가 되는지, 팬덤이 어떻게 도시를 움직이는지, 문화가 어떻게 경제와 외교로 번역되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류를 숫자로만 보면 조회수와 매출만 보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경로를 보면 왜 사람들이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지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BTS가 어느 도시로 가든 비슷한 질문이 반복될 겁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티켓이 얼마나 팔렸느냐, 경제 효과가 얼마냐, 전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노래에서 무너질 것이냐, 어떤 가사에서 자기 이야기를 발견할 것이냐, 어떤 순간에 이건 남의 문화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라고 느낄 것이냐. 문화의 진짜 승부는 그 지점에서 갈립니다. 멕시코의 마지막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남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7년에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현실이 될 때, 그때 멕시코는 또 어떤 방식으로 대답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는 어디일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장면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구조를 계속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